안녕하세요, 해공원장입니다. 자, 최근에 오리온 레고캠 바이오 LCB죠.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자, 레고캠 바이오 LCB 인수와 관련돼서 최근에 좀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점 정리하고요. 실제 오리온에 대해서 향후에 악재가 될지, 또 이런 진통 과정 역시 잘 겪고 나면 오리온과 또는 뭐 LCB,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에는 성장 동력 엔진이 될지는 한번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향후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LCB,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로 뭐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리온과 그 LCB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누구의 득이 될지 누구에게 손해가 될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판단이 될 텐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요,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실이 됐는지는 명백하게 주가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짧게 인수 발표 이후에 실이 된 것은 오리온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오리온이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발표 이후에 크게 급락했죠. 16일날 장중 종가가 17%나 빠졌고요. 그 다음날 또 7%가량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주가 하락을 감안하면 대략 뭐 25%, 한 25%그 전날 15일자, 1월 15일자를 감안하면 뭐 거진 30% 정도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면 오리온이 일단은 실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정말 실이 될지 앞으로 득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작게는 분명히 실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오리온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기 초코파이로 유명하잖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뭐 싫어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그 저기 뭐죠? 제품의 어떤 수량들을 좀 감안하면 좀 비싸졌잖아요. 과거 대비하면. 뭐 어쨌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이런 제품 가격들도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오리온은 뭐 다들 좋아하실 거고, 또 특히 남성분들은 저 군대에서 좀 많이 먹지 않을까. 네, 저도 과거에 그 2020년도 당시에 군 생활할 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오리온이 그런 회사인 거 다들 아실 텐데, 결국은 과자나 이런 과자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그간 뭐 한 수년간에도 봐도 뭐 특별하게 M&A를 하거나 뭐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섰던 적은 없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시게 되면 2016년도 당시에 제주 용암수라고 해서 그 물 저기 구매해서 사서 드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제주 잠깐만요. 타이핑을 이렇게 치지 말고요.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보여드릴게요. 제주 용암수를 인수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2022년도 당시에는 메가마크, 뭐 리온 자산개발, 뭐 하이랜드 DNC 같은 경우는 또 매각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요, 2023년도 7월에 그 제가 제목 타이틀에도 걸어드렸듯이 꽁 대신 닭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7월에 알테오젠, 이거 앞에서 알테오젠 인수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거 무산됐어요. 네, 알테오젠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유하자는 건 알테오젠이 꽁이었겠죠.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가 닭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작년 7월에 무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산됐고요. 그리고 나서 1월에 레고캠 LCB라고 적을게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인수를 이제 진행한다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과거 뭐 최근 10년만 놓고 보더라도 오리온이 뭐 어디 투자했다, 뭐 오리온이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좀 듣기 어렵다. 그 정도로 뭐 자금 여력은 뭐 다들 많은 거 아실 텐데,
주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오리온에 이렇게 유보금을 확인하게 되면 뭐 대출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채 비율은 뭐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부채 비율은 현저히 낮고 유보금은 월등히 높으니까 돈은 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디 투자하고 있지 않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주주환원 정책을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배당금을 많이 준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좀 답답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 회사가 신사업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밑 협상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진행되었었다는 것들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속속히 좀 내용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동사가요. 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레고캠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레고캠 바이오가 결국은 좀 원했었던 거, 그러니까 필요했었던 부분들을 오리온이 좀 해주고, 오리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레고캠 바이오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서로 좀 협업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지러운 것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오리온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리온이 앞에서 좀 진행했었던 부분들 말씀드리면 2020년도 당시에요. 중국 국영기업 제약사 있죠. 그쪽을 통해서 일단은 바이오 사업에 좀 뛰어들었어요. 먼저 2020년도 당시에. 그래서 해당 합작사를 통해서 이제 큐라티스라고 하는 이제 결핵 백신을 생산하고 지노믹 트리 아시죠? 대장암 조기 진단 기술 중국에서 상용화하는 등을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 11월에 뭐 오리온 홀딩스 산하에서 이제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라고 이제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리온 홀딩스와 하이센스 바이오가 각각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바로 레고캠 바이오 지분 인수로 일단은 확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오리온이 바이오 회사로 좀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레고캠 바이오 인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리온이 우리 작년부터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우려는 바로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알테오젠 인수 작업들을 물밑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결국 무산됐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에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소 안정을 찾는다 싶었죠. 보세요. 주가가 막 이렇게 시세가 아래로 언더로 내려오더니 주가가 다소 좀 바닥을 잡고 좀 안정을 찾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추세가 다시 꺾여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오리온에 대한 이런 지분 인수 과정들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의 이미 알고 있었던 내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미 주가의 흐름에 다 나타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결과로 딱 나타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뭐야 무슨 과자 만드는 회사가 무슨 제약바이오 사업이야 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통 과정이다. 진통 과정이고 좀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실제 오리온은 이미 바이오 사업을 2020년도 당시부터 뭐 중국이라든가 여러모로 좀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 또 바이오 오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오리온의 어떤 의지가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걸 알테오젠 인수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무산됐고 결국은 LCB 레고캠 바이오 인수로 이어지는 것으로 일단은 일단락이 났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러면 서로 이 간지러운 구석인데 이 부분들을 서로 긁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좀 볼 텐데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화이트 보드로 좀 들어가서 제가 좀 더 이거 코멘트를 좀 쳐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뜯어보면 결국은
이런 일시적인 악재 부분들도 결국은 다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리온은 어떤 부분들이 간지러운 구석일까요? 실제로 이제 신사업 부분들이 좀 약하잖아요. 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지 않는데 바이오 부분으로 어쨌든 진출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알테오즈는 무산됐죠. 자, 그런데 신사업들을 결국은 진출하는 부분에서 LCB, 레고캠 바이오가 결국은 픽이 됐죠. 선정 확정된 거죠. 확정된 거라 보면 되는 거죠. 확정되면서 지분 인수를 확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갑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금액이 대략 한 얼마 정도인가요? 5천억 정도입니다.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5천억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진행하는데 우리 오리온 입장에서는 당장 유보금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쵸? 당장은 부담되겠죠. 왜냐면 어쨌든 뭔가를 투자하려면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5천억 규모가 일단 빠져나가는 거고, 그쵸? 유보금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제3자 배정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 그리고 우리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연결 매출로 나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이익 중인가요? 전체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영업 적자 보고 있는 회사인가요? 지금 적자 보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레고캠 바이오가, LCB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때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적에 마이너스가 찍힐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우리 LCB를 편입시켜야 되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뭐 한 10% 정도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대략 뭐 5에서 10%는 그러니까 이익 부분들이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조금 더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손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단순히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오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이번에 결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당장은 오리온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해소됐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신사업을 진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런 기대감보다는 실적 부분에 대한 일부 좀 마이너스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 사업 진출해가지고 뭐 1, 2년 안에 결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향후 3년, 뭐 5년, 뭐 또는 10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오리온 입장에서는 당장은 일시적으로나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리온이 지금 1차적으로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 그게 맞아요. 주가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왜 레고캠 바이오 LCB를 그러면 인수를 했느냐? LCB 레고캠 바이오는 일단은 성과는 분명히 좋습니다. 성과는 좋고,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에 설립된 회사죠. 2006년 설립된 회사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바이오 벤처 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ADC라고 하는 부분들 기술력을 일단은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라이센스로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거 얀센의 2조 원대, 얀센 아시죠? 얀센이 2조 원대 판매했잖아요. 이거 판매라고 하면 기술 수출했잖아요. 분명히 기술력은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ADC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항체를 이제 집중 공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암세포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뭐예요? 딱 그러니까 암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공격한다고 보시면 되죠. 암세포만. 차세대, 그래서 암 치료제로 불리는 거예요. ADC 부분이.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 오늘 오전에도 이제 내용 일부 기사 나왔습니다만, 그냥 지금 레고캠 바이오만 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바라든가 주요 굵직한 기업들이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분야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오리온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으로, 그러니까 꼭 감싸서 가져가고 싶은 하나의 기술력 있는 회사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한 것 자체가 당장 오리온 입장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 성과의 부분에서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담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이 진통 과정이 잘 겪고 넘어가면 분명히 차세대 그 항암제 그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와의 어떤 협업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날 수 있다. 물론 기존 사업과는 뭐 시너지 효과는 안 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 바이오 사업을 지금 진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오리온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다.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떤 거죠? 오리온은 자금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리온의 자금력, 그 다음에 LCB의 기술력, 이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이제 기술 이전료를 뭐 전부 합치면 뭐 8조 7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그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단계별로 그 라이센스 그 금액을 돈을 받기 때문에 당장 LCB가 현금성 자산이 막 돈다발로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연구개발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바이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 분야에서 계속 따박따박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투자금이 필요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LCB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쇼미더머니.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오리온을 통해서 어떻게 5천억 규모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LCB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임상이나 기술 개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LCB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그 이런 ADC 신약 후보 물질 이 분야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뭐 얀센이라든가 뭐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그냥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요, 뭐 최대 5개 정도까지 일단은 후보 물질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오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로 받은 이 5천억 규모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에 좀 나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게 마냥 나쁜 것인가라고 좀 보기보다는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오리온이 주가로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너 이거 인수 잘한 거 맞아?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아주 속 터지는 일이죠. 야, 너 이 미친놈, 너 무슨 저기 빵 만들, 초코파이나 이런 과자 만드는 회사가 무슨 바이오야 라고 뜬금없이 할 수는 있지만, 밑에서는 오리온 입장에서는 이미 앞서서 2020년부터도 충분히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종지부를 찍지 않았느냐, 이번 투자로 단기적으로 좀 종지부를 찍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여주고요. 아마 적극적으로 LCB를 좀 투자를 해서 향후에 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가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또 차티스트니까 또 기술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뭐 맥점 타점들을 또 말씀드려야지, 이거 뭐 마냥 뭐 이런 기본적 분석에서 그냥 이런 것들만 얘기해드리고 그냥 땡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리온 한번 주가 보세요. 수년간의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오리온은 지금 대략 한 8만원대 가격 전후에서는 꾸준하게 바닥 다지면서 이렇게 반등 나왔었던 시기들이 뭐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일시적으로 어쨌든 그 인수효과로 인해서 악재가 되었고 주가는 또 급락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종가는 92,800원인데 금요일날 종가가요. 지금 여기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앞에서 8만 원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받아 올렸었던 가격을 좀 감안하면 금요일날 종가로 놓고 보면 대략 한 13% 정도 추가적인 그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은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도 주가 더 많이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봤을 때 대략 한 13% 정도의 변동성은 아래로 언더로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13% 또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오리온을 뭐 너무 지금 겁내할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아직은 뭐 매수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이 주가 흐름을 보는 거죠. 왜냐면 낙폭이 너무 깊었으니까. 추세적으로 얘가 5위평 12평, 저는 이평선들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5위평 12평 기준으로 해도 지금 바닥 잡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단기로는 횡보하면서 지금 올려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 기술적으로는 뭐 한 5에서 10% 먹긴 좀 좋고, 반대로 떨어지면 손절 잡기가 좋잖아 지금은. 왜냐면 지금 추세가 다시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저점 잡히고 얘가 지금 여기 9만원이라고 놓고 볼게요. 실제 저점은 89,700원이지만 9만원이라고 놓고 볼게요. 그러면 9만원이라고 놓고 보면 9만원 떨어지면 나 손절 쳐야지 라고 하고 한 마이너스 3% 잡고요. 9만원 떨어지면 나 무조건 손절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오리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가능해요. 트레이딩 가능한 자리입니다. 사고 팔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직은 근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여기처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자리처럼 다시 한번 60 추세선 넘어가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들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길게 박스 친다든지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여기 구간에서 최소 그러면 너 박스 정도 쳐줄래? 라고 보면 박스 바닥은 9만원이라고 우리가 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해보는 거지. 가정을 해놓고 투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된 우리가 가정을 해본 그 가격이 얘 아니네, 다시 이탈해서 내려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상했었던 가정하고 틀렸으니까, 전망하고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손절 빨리 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인데 근데 위로 올라갈 자리는 플러스 10%에서 한 15%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뭘 보고요? 단기 급락했으니까. 근데 급락했을 때 쉬지 않고 급락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매물들이 다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고 내려오질 못했을 거야. 아마 투자 여러분들이 이거 손절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대략 한 11만원 정도 가격이 매물 구간이 있는 가격이거든요. 여기 앞에서 저항 걸리면서 뚫지 못했던 자리를 밟고 올라간 자리예요. 앞에서 여기 네,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주가 이렇게 14만 8,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 조정 나오더니 딱 브레이크 걸린 자리가 대략 그 정도 가격이에요. 11만원 정도 자리.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11만원 정도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에 그냥 확 무너졌으니까 여기 지금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익절하거나 등등등 매매를 못하고 그냥 물량이 잠겼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어떨까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일단은 팔고자 하는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야 오리온 일단 팔어, 나 모르겠다, 일단 팔고 나갈래 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심리적으로 주가를 우리가 분석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럼 얘는 지금 반등 목표치를 저는 한 11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대략 한 20%는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20%는 조금 안 돼요. 한 18% 정도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딱 11만원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바닥이 우리가 9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단기적으로 9만원에서 딱 돌리지 않듯이 똑같아요. 11만원 정도 근처까지 가서 돌릴 수도 있고 넘어가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닥을 타진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우상향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예. 근데 지금 구조로 놓고 보면 그래서 언더로 9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대략 뭐 한 13% 정도. 근데 위로 올라갔을 때는 한 18% 정도. 그러면 이거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라고 놓고 보면 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꽤 커 보이니까, 그러면 9만원을 어떻게 로스컷으로 잡는 거죠. 9만원을 로스컷으로 잡고 그럼 나 마이너스 한 3% 정도는 그래 괜찮아 나 대응 한번 해볼 수 있어 라고 보면 3만원 그러니까 9만원 정도를 로스컷으로 보고 마이너스 3%, 그럼 위로는 최대 플러스 18% 정도 보고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그 사고팔고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오리온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좋겠고, 오르락내락하는 과정에서 9만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여기서 사고팔고는 당분간은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소 저는 한 10% 전후에 수익률은 와리가리 할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비중을 많이 태워가지고 큰 자금들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다, 매매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결국은 오리온에 대한 성과들이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성과보다요. 이건 왜냐면 안정성이 있으니까, 안전빵이니까. 다만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신사업들에 대한 어떤 성과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결국은 더 많이 가거든요. 지금 우리 오리온으로만 놓고 보면 기존의 기업 성과로 놓고 보면 그래 넌 주가는 뭐 한 15만원 정도 전후 가격에서 그래 이 정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최근에 주가 흐름이라고 놓고 보면 얘는 그러면 바이오 관련된 신사업 성과에 따라서 얘는 17만원, 18만원, 20만원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신사업으로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근데 당장은 레고캠 바이오 가지고 뭐 갑자기 막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막 급증해가지고 막 성장성이 있다 그랬으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아니라 급등했겠죠,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당분간은 오리온 입장에서는 진통 과정 또는 성장통을 분명히 겪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너무 지금에서 부담스럽게 투자자분들 걱정하거나 막 손절매 치고 막 도망가거나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레고캠 바이오 좀 간단히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도 설명은 좀 간단히 드렸으니까 기술적 분석 볼게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만 놓고 보면 레고캠 바이오도 분명히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라이선스에 대한 기술 요도를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 거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격이 저는 더 많이 빠져가지고 막 다시 여기 저점 영역으로 간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뭐 35,000원, 4만원 정도 가격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레고캠 바이오가 작년에 바닥을 다지면서 올랐었던 가격 있죠. 이까지 저는 다시 내려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내려가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 앞으로도 이런 라이선스에 대한 기술 요들을 계속적으로 받아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온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가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임상 진행들도 분명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기사적으로 나올 거예요. 임상 진행 과정들이.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추세를 좀 더 살려가는 과정들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5만원 언더 정도 가격에서 그러면서 와리가리 하면서 앞으로 임상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기술료 받아가는 과정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들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여기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야지 다시 뭐 7만원도 가고 8만원도 가고 10만원도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오리온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들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
오리온과 레고캠을 두 군데를 다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제 같은 계열사고 같이 이제 편입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 돼요? 오리온 대장주를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레고캠 바이오를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죠. 레고캠 바이오 LCB를 투자해야 됩니다. LCB. 레고캠 바이오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러니까 돈 많은 아빠 엄마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식 좀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게라고 하는 정도 투자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레고캠 바이오가 성장률을 많이 높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리온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리온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LCB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두 개 다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오리온 투자자분들이 지금 지분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레고캠 바이오 투자하면서 저렇게 주가 떨어졌는데 속 터져라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레고캠 바이오 쪽으로 LCB 쪽으로 투자 정향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정도 우리 타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얘가 우상향으로 좀 돌려 세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원 언더, 그 다음에 35,000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지고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섰어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레고캠 바이오를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가격 구간들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면 레고캠 바이오가 여기 보세요. 이런 구간들에서 많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여기 바닥 영역 있죠. 4만원 언더 영역에서 4만원 전후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 중이거나 아니면 미리 팔았다 다시 샀다 팔았다 샀다 하다가 물려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려 있단 말이에요. 물타기 하다가 지금 물려 있는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가 매수세 또는 신규 매수세를 앞으로도 향후에 제가 지금 분석 의견 드렸듯이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세 충분히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 영역 최대 우리가 4만원 언더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는 저는 5만원 언더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다. 추세적으로 지금 우상향 돌아나가고 있는 그림에서 지금 60 추세선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추세 돌리고 다시 60 추세선 돌리고 5선, 10선, 20선을 이렇게 돌려 세우는 우상향 그림대로 다시 돌아나갈 거거든요. 다시 돌아나갈 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시고 하단 영역으로 추세가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거나 축소했다가 전량 매도가 아니에요.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막 전량 매수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트레이딩을 좀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하세요. 유연하게. 그래서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비중을 이렇게 추세가 꺾여 내려가면서 우리 화살표 매매 신호도 알려주잖아요. 매도 신호가 나올 때는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줄였다가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추세가 돌아나가는 그림들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60 추세선이 어쨌든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지면서 빨리 추세를 우상향으로 다시 돌려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3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데 최대 4만원 언더라고 볼게요. 여기 구간에서 계속 바닥을 잘 잡아줬으니까 그럼 4만원 이하 가격 정도 언더로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도 역시나 투자 여러분들이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나 LCB 그래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올 때 내려오게 되면 내가 비중을 좀 더 태워야지. 나 혹시 모르니까 LCB 그래 한 1,000만원만 투자해 놓자. 막 추세 잡고 다시 올라갈 때 1,000만원만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올라가면 나중에 추세가 어차피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그러면 다시 눌림 먹어서 또 다시 뭐 500만원 1,000만원 또 태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3,000만원 총 3,000만원 투자할 건데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막 2,500만원 3,000만원 한꺼번에 무리하게 투자해버리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렸을 때 내가 추가 매수하거나 비중 태우거나 전략 짜기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전략 짜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레고캠 바이오도 기술적 트레이딩을 충분히 지금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고요.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분명히 와리가리 변동성을 레고캠 바이오도 오리온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오리온도 이 레고캠 바이오와 비슷하게 동조화되면서 주가가 향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오리온에 대한 어떤 신사업들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사업들에 대한 성과 기대하면서 나는 오리온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리온을 그런 관점에 보시면 되겠고, 레고캠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그래 오리온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주고 있는데 그 자금을 잘 활용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임상 진행들을 통해서 향후에 뭐 또는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뭐 나와준다 그러면 뭐 레고캠 바이오가 뭐 5만원 지금 가격 수준 5만원 가격 수준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뭐 7만원 10만원 뭐 20만원 뭐 그 이상도 안 가리라는 법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앞으로 투자하는데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ADC 분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에요. 삼바, 셀트리온, 종근당, 레고캠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등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요거 신약개발 바이오 요거 있죠. 그래서 ADC 요 분야에서는 레고캠바이오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분야에서 우리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기대를 해보자.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리온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레고캠바이오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사 기업의 어떻든 저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진통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걱정이나 우려 이런 걸 통해서 막 손절매 털고 나가고 막 도망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긴 시간, 좀 더 긴 안목을 놓고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네, 레고캠 바이오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기술력을 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뭐 매일같이 자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겠지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꾸준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분석 의견을 드리면서 투자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뭐 물타기라든가 또는 신규 매수들 많이 고려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꼭 구독, 좋아요 하시고 나중에 결국은 이런 종목들을 잘 매매할 수 있는 타점들이 올 때는 제가 또 추가 영상으로 의견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레고캠 바이오 그다음에 오리온에 대한 투자 방향성들 함께 고민하시고 또 좋은 성과들 내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